교재 35쪽을 보시면은 셀 서식이란 말이 나와요. 셀 서식. 파일에 가서 찾아보기 눌러서 섹션 02번 문제를 여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뭐가 열릴 겁니다. 열릴 겁니다. 그렇죠? 예.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서식 지정이란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꾸미기 작업. 뭐다? 글꼴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또는 색상이라든지 속성이 있어요. 속성. 글꼴의 속성은 뭐냐면 진하게 기울이고 밑줄 치고 이런 거 있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을 글자를 크게 해라, 작게 해라, 또 글꼴을 바꿔라 이런 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하게 하시오, 또 기울어뜨리시오, 밑줄을 치시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빨간색으로 하시오, 노랗게 색깔을 칠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업을 우리는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가운데 맞춤, 아래 한글에서는 가운데 정렬, 그리고 엑셀에서는 가운데 맞춤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운데 정렬하시오, 이게 뭐 어려워? 그럼 이제 이거 말고 엑셀스러운 서식 지정이 있어요. 엑셀스러운 서식 지정. 엑셀만의 고유의 서식 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원래 글꼴의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던 건데 지금 A 열의 너비를 어떻게 하시오, 행의 높이를 어떻게 하시오 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의 너비, 행의 높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A, B, C, D를 우리는 열이라고 하죠. 칸이라 그래요. 우리가 배울 때는 줄, 줄 이렇게 배우는데 엑셀에서는 열, 행, 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세로가 열이고 가로가 줄인데 이거를 우리는 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A의 너비를 조절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A와 B의 경계선이 있어요. A와 B의 경계선, B와 C의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좌우 화살표가 나타나고요. 마찬가지로 높낮이도 줄과 줄 사이에다 갖다 대면 여기가 아니라 줄 번호 사이, 칸 문자 사이에다 놓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열의 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일 때 거기 너비가 얼마다 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마우스로 대략 꾸미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하시려면 A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죠. 간혹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시고 자격증을 공부하러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엑셀이 힘든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컴퓨터를 잘 하시는 법 중에 하나가 타자를 빨리 치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많이 하시면 실력이 늘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얘와 연관된 메뉴가 다 뜹니다. 여기에 열너비라고 뜨네요. 그렇죠? 그 열너비 가서 얼마로 2 하고 엔터 눌러도 되고 확인 눌러도 되고. 예. 여기서 말하는 열너비가 2다라는 얘기는요, 영어나 숫자로 두 글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우리말로는 한 글자, 영어나 숫자로는 두 글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2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행의 높이가 있는데 이 1과 2 사이를 조절을 하면 높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1 행에 가서 오른쪽 높이 눌러서 행 높이를 얼마로 바꾼다? 24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24는 포인트예요. 24포인트. 너비는 뭐다? 글자 개수. 높이는 뭐다? 포인트. 엑셀은 기본이 11포인트입니다. 엑셀은 기본이 11포인트예요. 한글 문서 작성할 때는 기본 글꼴이 10포인트지만 여기서는 11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는요 5문항을 내요.
우린 지금 14문항이 나왔잖아요. 연습 문제가. 이거를 좀 묶어서 5문항으로 줄여서 내요. 자, 이렇게 단순하게 한 문항을 내지는 않고 뭐 복잡하게 한 문항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다 맞춰야 점수를 주는 거지. 여러 가지를 하시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틀리면 그 점수는 0점이 되는 거예요. 부분 점수가 없어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요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글자 사이에다가 제시, 빼기 기호를 넣으래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아주 쉬운 건데 연습을 많이 안 하시면은요 되게 헷갈리고 어려워요. 자, 쉽게 말해서 글자를 수정하시오 이거잖아요. 그렇죠? 글자를 수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알아두시면 필기시험도 정립이 됩니다. 첫 번째,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한다. 그 다음 셀을 클릭한 후에 F2번 키를 누른다. F2번 키를 눌러서 수정한다. 세 번째, 셀을 클릭한 후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한다. 또 하나가 있는데 새로 입력한다. 새로 입력하는 거는 수정이라고 보긴 그렇고요. 얘는 빼고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책자에도 설명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그게 있었는데 뭐 한번 해보죠. 뭐 38쪽에 보시면은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빼기 기호를 넣어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F2번 키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 상태로 만드세요 라고 돼 있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클릭하고요. F2번 키 누르면 커서가 뒤로 가죠. 다시 보세요. 얘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어디다 더블 클릭할 거예요? 여기다? 안 되지. 요 사이에다 더블 클릭해야 돼. 커서가 올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그럼 뒤로 가잖아요. 앞에다 더블 클릭하면 앞으로 가고요. 요 사이에다 더블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엔터 칠 필요 없고요. 아래 두고 BU002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빼기 누르고 뭐 엔터 눌러도 내려가는데 대구에 있는 그 글자 사이를 또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래서 빼기 누르면 돼요. 그런데 F2번 키 누르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F2번 키 누르면 커서가 뒤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와야 돼요. 다시요. 이동해야 돼요.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이 책에서는 F2번 키를 누르거나 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니올시다 이거지. F2번 키를 누르면 무조건 끝으로 가요. 커서가. 중간을 고치려면 더블 클릭하는 게 가장 좋아요. 또 하나, 자, 여기가 지금 셀이죠. 여기가 셀이잖아요. 셀이고 요 위에 보시면 수식 입력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GW004라고 써 있는 게 어떻게 GW004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게 수식 입력줄입니다. GW란 글자와 004를 합성한 건지, 계산을 해서 GW004가 나온 건지, 아니면 키보드로 다 써서 004가 나온 건지 모르잖아요. 여기 있는 값이 500이라는 숫자가 이게 더해서 500이 나온 건지 빼서 500이 나온 건지 뭐를 계산해서 500이 나온 건지 그냥 입력해서 500이 나온지 모르잖아요. 그럼 얘를 클릭해보면 여기 떠. 아, 그냥 입력했구나. 자, 보세요. 이거를 200하고 300을 더할 수도 있잖아요. 200하고 300을 더해서 5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모르잖아. 어디를 봐야 된다? 수식 입력줄을 본다. 수식 입력줄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선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우스로 얘를 클릭하면 거기 커서가 들어가요. 알아서. 그러면 왼손으로 빼기 누르고 엔터 누를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빼기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커서가 내려가죠. 셀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마우스는 그 사이를 클릭하고 빼기 엔터, 빼기 엔터, 빼기 엔터, 빼기 엔터.
기계적으로 이렇게 가능해요. 마우스로 저 위를 클릭해서 커서가 들어가면 마우스 잡은 손은 오른손 말고 왼손이 비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키보드에 빼기하고 엔터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손 가지고 빼기 누르고 엔터 누르면 입력이 돼서 마무리가 짓거든요. 그런 기계적인 입력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클릭해 놓고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일로 와, 그리고 이거를 오른손으로 다시 또 빼기 눌러, 그리고 또 내려와서 밑에 걸 클릭해. 이러면 시험 못 봐요, 느려가지고. 다 뭐 1초라도 단축시키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격증 시험에서는요, 실무하고 달라서 조금 더뎌도 실무에서는 괜찮지만 자격증 시험에서는 더디면 떨어져요, 시험 시간에. 그래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예. 요렇게 사이사이에다가 어떤 특정 기호로 입력하는 연습을 하는 게 사실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런 연습을 꼭 가지셔야 돼요. 지금 2번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엑셀스러운 건 아니죠. 근데 엑셀스러운 건 뭐가 있었냐면, 얘를 더블 클릭한다라는 거, F2번 키를 누른다라는 거, 수식 입력 줄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 그게 엑셀스러운 거지. 우리가 한글 문서에서는 그냥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엑셀은 셀 자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애였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랑 커서는 달라요. 커서를 집어넣으려면 더블 클릭을 하든지 해야 커서가 들어가고, F2번 키 눌러야 커서가 들어가는 거고, 수식 입력 줄에 있는 데를 클릭해야만이 내용이 커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 엑셀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게 수월하지만, 엑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엑셀이 좀 헷갈려요, 어려워요 라고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까지 설명을 드리고 잠깐 오늘 이제 수업을 마무리 질 텐데요. 엑셀에서는 특이한 게 뭐냐면 이름 정의라는 말이 나와요. 이름 정의. 셀 하나 또는 여러 개.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개는 흩어진 데이터가 아니라 연속 데이터예요. 연속 데이터, 연속 셀이죠. 연속 셀. 쉽게 말해서 여기 이만큼하고 여기 이만큼하고 여기 이만큼을 나는 3학년 3반이라고 부를 거야. 이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뭐 가능은 해요. 사실은 가능은 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얘 하나 아니면 얘네들 전체 이렇게 셀을 블럭을 잡아서 얘네들의 이름을 정의해 주자 이거죠. 이름을. 그러니까 셀 주소 말고 이름으로 정의하자. 이것이 셀 이름 정의예요. 자, 엑셀은요, 셀 주소라는 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어느 칸과 어느 줄이 만나는 그 영역, 여기가 지금 셀 주소가 돼요. 지의 세 번째 셀, 이게 이름 셀 주소가 되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엑셀은요, 오른쪽으로 A, B, C, D 해서 Z까지 가면은 이게 26번째 셀이죠? 옆으로 쭉 계속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자 보세요. 컨트롤 키가 여기도 있고 여기 있는데 왼쪽 것만 작동돼요. 알트 키도 오른쪽 건 안 됩니다. 왼쪽 것만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맨 오른쪽 끝으로 가요. 얘가 16,384번째 칸입니다. 칸이 A부터 시작해서 X, F, D까지 돼 있잖아요. 그렇죠? A가 몇 번째 칸이다? 첫 번째 칸이고, X, F, D는 16,384번째 칸이에요. 이건 뭐 외우지 않으셔도 하여튼 많이 있다. 줄은
줄은 첫 번째 줄서부터 1048576 이렇게 100만 줄 넘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간다? 컨트롤하고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저 끝으로 내려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를 가려면 어떻게 가면 좋으냐? 예를 들어서 K에 50만 번째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갈까요? K니까 앞으로 있겠지. 앞에 이만큼 있겠지. K가 여기고 50만 번째로 가려면 언제 내려가 이거? 언제 올라가? 힘들잖아요. 그때 요 이름 상자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름 상자. 셀 주소가 보이는 데가 이름 상자인데 클릭하고 K에 50만 번째 하고 엔터를 치면 흉하 글로 가요. 근데 여러분 셀 주소를 외우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도요 이름 부르는 게 수월하고 별명 부르는 게 수월하지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르는 거 어려워요. 사람도요 건물을 찾아갈 때 주소를 찾아가려면 어려워요. 그냥 내가 저기 청와대구나, 여기가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구나 이렇게 아는 게 편하지. 물론 주소가 있어야 찾아가겠지만, 그래서 셀 주소라는 게 일반 우리가 말하는 주소,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번호고, 명칭을 불러주는 거죠. 명칭. 그게 이제 이름 정의라는 얘기죠. 그래서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옵니다. 여기저기 가 있다가 맨 앞으로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컨트롤 홈을 누르면 맨 앞으로 가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재고율이라고 정하자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블럭을 잡아서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하고 우리말로 재고율이라고 써주면 돼요. 근데 이거 틀리시면 애먹습니다. 재고율이라고 써야 되는데 재교율이라든지 재고알이라든지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쳐야 돼요. 재고율이라고 썼는데 잘못 썼을 때는 얘를 고쳐야 돼요. 고치는 거는 여기서 못 고치고 수식에 가서 고칩니다. 수식에 가면 여기 이름관리자라고 있어요. 이름관리자. 정의된 이름 그룹에 가면 이름관리자라고 있고요. 여기에 이름 정의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럼 얘를 삭제하고 다시 하든지 편집 눌러서 고치든지 하는 거예요. 틀리지만 않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틀리지 않고 잘 하다가 이름을 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름을 못 뺍니다. 여기서는 이름을 못 빼요. 여기서는 이름을 못 빼요. 천상 이름관리자에 와서 얘를 삭제해야 이름이 빠지는 거지. 출생신고는 여기 와서 출생신고해도 되고 여기 와서 출생신고를 해도 되지만 사망신고는 꼭 거기 가서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아까 재고율이 지 4번째부터 지 14번째였잖아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는 에버레이지 써놓고 여기다가 지 4번째부터 지 12번째까지 쓰면 이게 평균이에요. 얘네들 평균 14번째까지 벌써 틀렸잖아요. 14번째인데 12번째라고 평균. 이게 평균이라고. 제가 에버리지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보세요. 는 에버리지라고 쓰고 아까 이름이 뭐라고요? 재고율 이름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얘를 써주면 돼요. 그럼 평균이 똑같이 나와.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재고율이 나오나 똑같잖아요. 그럼 이름 부르는 게 수월하지 않습니까? 주민번호 부르는 것보다 별명 부르는 게 편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라는 거죠. 요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또 여러 번 나올 테니까 그렇게 공부해 볼 겁니다. 예. 더하면 좋은데 9시까지만 하라고 돼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